네, 안녕하세요. 네스트.js 두 번째 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이제 저번 주에 컨트롤러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음, 이번 주는 프로바이더, 모듈,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네스트.js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간단한 API부터 좀 만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번 주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라우팅 관련된 기능을 조금 다루는 거다라는 거를 수업을 했었는데 요거가 좀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네스트.js 코드를 보면서 완전하게 다 별도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서도 조금 같이 좀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프로바이더를 할 건데, 여기 이제 그 공식 이미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밸류, 뭐 컴포넌트, 팩토리, 뭐 이런 요소들이 컨트롤러에 제공이 되는 형태의 이미지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우리가 라우팅에 따른 어떤 코드 작업을 하는데 그 라우팅을 하기 위해 코드 작업에 각각 요소들을 이런 컴포넌트 단위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들이 제공이 돼서 컨트롤러에서 조합이 돼서 사용이 된다 정도로 이 이미지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구조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지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네스트.js의 사실은 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인데 이, 이 프로바이더의 컨셉이 서비스, 뭐 리포지토리스, 팩토리스, 뭐 헬퍼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사실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프로바이더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바이더가 뭐냐라고 하면은 어, 얘가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객체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의미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거 하는 게 사실은 좀 아마 지금 이 강의가 중국 강의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서비스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치 서비스 이 예제 코드를 보면 어,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코레이터가 붙으면 이제 캐치 서비스 클래스가 네스트 이 IOC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캐치 컨트롤러의 생성자를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캐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사실 코드를 봐야지 좀 알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 캐치 저번에 이제 우리가 다운을 받았었던 그 캐치 코드를 한번 봐보면, 캐치 서비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야지 얘가 이 캐치 서비스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실 이제 이거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예제지만, 얘가, 컨트롤러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한 거는 인젝터블이 붙어 있으니까 얘를 프로바이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캐치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저희가 캐치 서비스를 가져와서 이 생성자의 캐치 서비스를 넣어줬죠. 보면은 프라이빗 리드 온리 캐치 서비스를 이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예제 보면은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치 서비스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프라이빗 처리를 해줘서 이 캐치 서비스, 가져온 캐치 서비스가 이 디스를 사용을 해서 이 캐치 컨트롤러 코드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디펜던시 인젝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요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 아시는지 제가 조금 확실히 모르겠어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뭐 대충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네스트.js가 앵귤러에서 DI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디펜던시 인젝션,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프링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앵귤러 같은 이런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뭐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모바일 앱에서 만들 때에도 이런 컨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앵귤러의 DI 컨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앵귤러의 DI 컨셉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네스트.js에서 의존성 주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헬로우 서비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코드로 봤던 캐치 서비스 이런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이렇게 얘가 내용만 그냥 없는 코드인 거죠. 얘가. 이런 코드가 있고 여기에 인젝터블이라고 이제 했다라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썼다라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앵귤러에서는 얘를 이제 의존성을 주입하려면 이 헬로우 서비스를 이렇게 프로바이더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이제 설정을 입력을 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네스트.js가 앵귤러.js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네스트.js도 모듈 클래스가 있고 캐치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프로바이더에 캐치 서비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면 이 캐치 서비스가 있고 캐치 모듈이 있는데 캐치 모듈에 모듈을 설정을 해주는 코드 안에 프로바이더스의 캐치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스에 캐치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러면 이 모듈에서는 이 프로바이더로 캐치 서비스를 우리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를 사용이 가능한 프로바이더로서 이 모듈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클래스가 된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캐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컨트롤러 코드 내에서는 얘를 우리가 어디서 컨트롤러에서 꼭 쓸 수 있게 한다는 식의 코드가 없어도 생성자에 넣어서 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성자로 이 캐치 서비스를 가져와서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우리가 코드를 관리를 함으로써 이 캐치 컨트롤러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이 컨트롤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라우팅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들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분리가 되고 캐치 서비스의 코드가 변경이 된다든지 혹은 캐치 컨트롤러의 코드가 변경이 된다든지 했을 때도 각각의 단의 양 끝단에 있는 코드만 수정을 해주면 되니까 다른 쪽에 연관이 되어서 예를 들면 캐치 서비스 코드를 바꾸기 때문에 캐치 컨트롤러의 코드도 바뀌어야 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유지 보수나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서로 의존된다라는 말은 어떤 예를 들어 이런 하나의 코드를 다 짜면 어떤 걸 고치면 얘도 고쳐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존되지 않게 거의 독립된 코드처럼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작업이 될 때는 이 각각의 의존성을 주입을 해서 그 각각의 기능들이 혼합이 돼서 구현이 되게 한다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js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을 이용을 해서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쉽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컨트롤러에서 생성자가 이 서비스의 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타입으로 캐치 서비스 클래스를 가져왔죠. 이렇게 해서 바로 얘를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캐치 서비스는 이 경로 점에 슬래시 캐치 다 서비스 파일을 가져오는 이렇게 경로로 바로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실 REST.js에서 이제 스코프라는 단위로
앱 내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 다루기도 좀 힘들고, 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할 건데, 일단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Nest.js 앱이 실행이 되면 프로바이더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들이 이제 객체화 되는 거죠. 객체화돼서 얘가 우리가 이제 불러왔을 때 메소드를 실행시키거나 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앱이 종료되면 이 프로바이더들의 인스턴스도 당연히 디스트로이 돼서 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근데 요런 이 프로바이더의 라이프 타임을 리퀘스트 스코프트로 해서 호출이 됐을 때 이 프로바이더가 인스턴스화 돼서 객체화 된다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이 글로벌 아니고 앱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하고 동기화된 상태로 예제 앱을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로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프로바이더들의 타입을 사실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가 가능한 이유는 일단은 이 프로바이더들의 관계가 관리되는 게 Nest.js 내에 이제 빌트인 IOC 컨테이너가 있는데 어떤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IO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정확한 개념이 좀 궁금하시면은 IOC를 찾아보면 위키 같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의 흐름들을 좀 관리를 해주는 코드들이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더가 생성이 되고 삭제가 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일종의 맵 같은 걸 직접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네스트.js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실 사용을 하는 어떤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거고 거기서 그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OC는 이제 클래스나 동기, 비동기 팩토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커스텀 프로바이더를 제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들을 다룰 때, 프로바이더를 옵셔널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 코드를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 프로바이더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얘는 옵셔널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 캐치 서비스가 무조건 캐치 서비스라는 이 타입, 캐치 서비스 클래스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더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약간 타입의 값을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순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정한 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터 내에서 타입을 가져올 때 프로바이더를 가져올 때 옵셔널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옵셔널로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타입도 이렇게 T로 해서 가져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바를 사실 먼저 좀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네릭 그 문법을 좀 다루면서 이런 게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했다가 타입스크립트를 하신 분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T로 이렇게 타입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얘는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타입이다. 아까 캐치 서비스와 같은 그런 클래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해당 프로바이더의 타입을 T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옵셔널 데코레이터를 쓰면 프로바이더를 옵셔널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샘플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어떤 상용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요렇게 하는 게 아마 회사에서 크게 권장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좀 확정적으로 사실은 해서 정말 특정 이제 코드 내 모듈을 개발하는 게 아니면 일반적인 이런 그 프로바이더들은 굉장히 이제 좀 명확하게 구축을 하는 게 협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를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컨스트럭터 내에 이 프로바이더를 주입을 했는데 이렇게 생성자를 통하지 않고 그냥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프로퍼티로 그냥 선언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예제 코드를 보면 음, 요거는 이제 이 등록까지 한번 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를 등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아까 프로바이더를 이 프로바이더 모듈에 프로바이더스에 이제 적용을 해줬죠. 해줬고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컨슈머를 이 컨트롤러스에 적용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젝션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로퍼티로 그냥 선언을 해주지는 잘 않습니다. 않고 명확하게 보통 컨스트럭터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뭐 아무리 이제 인젝트 이런 데코레이터를 달고 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컨스트럭터로 사실은 많이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명확하게 컨스트럭터 내에서 얘를 가져오는 식으로 코드를 짜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예제 코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서비스를 보시면 얘가 이제 인젝터블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캐치 서비스가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로 사용이 될 수 있게 하는 데코레이터고 이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러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로직이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른 클래스로 좀 단독적으로 분할이 되어서 코드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쓰기 위한 어떤 그 요소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프로바이더라고 하고 걔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성자에서 혹은 생성자를 쓰지 않고 프로퍼티로도 이렇게 그 타입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서 해당 프로바이더를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선언을 해줘서 클래스 내에서만 해당 컨트롤러 클래스 내에서만 쓰게 한다라는 걸 배웠고 이게 가능하려면 또 이렇게 캐치 모듈과 같은 모듈 파일에서 해당 컨트롤러 서비스를 다루는 모듈 파일에서 프로바이더로 캐치 서비스를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컨슈머인 캐치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바꾼 게 없는 저번 시간에 다운받은 그 샘플 코드거든요. 그래서 예제 코드인데 스타트, 데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캐치 서비스에 보면 캐치 컨트롤러에 보면 이 캐치로 들어가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나오는데 디스 캐치 서비스 파인드 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로컬호스트 3000 하고 캐치를 누르면 데이터가 없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캐치 컨트롤러에 find all이라고 하는 코드가 캐치 서비스의 find all을 가져오기 때문에 find all 보면은 find all 코드는 return this catch라고 하죠. return this catch는 이 catch라고 하는 밸류를 응답을 하는데 얘가 cat이라는 타입을 가진 array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빈 값일 거예요. 그리고 cat이라는 타입이 어떻게 돼 있냐? 얘를 한번 또 살펴보면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얘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다시 배울 거지만, 네임 에이지 브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은 어쨌든 빈 어류에서 빈 거를 응답을 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순차적으로 호출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듈,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모듈에 대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그 또 구조, Nest.js에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피처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죠? 피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뭐 유저 모듈, 오더스 모듈, 챗 모듈 이런 식으로 이건 뭔가 기능에 따라서 어떤 그 구조적으로 좀 더 윗단계의 모듈을 이런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어떤 하이라키가 나눠져가지고 각각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들을 관리를 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듈 데코레이터가 있으면 이거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모듈 데코레이터가 있으면 네스트.js가 얘를 모듈로 인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조직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의 코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모듈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모듈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고 얘는 Nest.js 커먼에서 가져온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이 네스트에이스 어플리케이션 최소 하나,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모듈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듈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 루트 모듈이라고 표현되는 이 캐치, 이 그 앱 코드에 보면은 여기 앱단 모듈 TS가 딱 또 있습니다. 보면. 얘는 루트 모듈인 거예요. 보통 루트 모듈은 이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얘가 앱단 모듈 TS가 이제 그 루트 모듈인 거고, 얘가 구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의존성 및 프로바이더들 관계를 구성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모듈을 한번 봐보면 일단은 임포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듈에서 우리 임포트가 뭔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 대충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의 어떤 구조를 좀 아는 사람은 임포트가 어떠한 기능인지는 좀 예상하실 수는 있겠죠. 뭔가 가져온다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어 모듈과 캐치 모듈을 가져와서 넣어줬어요. 그래서 대충 예상하기로는 이 루트 모듈에서 이 가지고 존재하는 모듈들을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 건가 정도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고 캐치 모듈은 저희가 익히 봐왔던 코드고, 이 코어 모듈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런 어떤 인터셉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루는 이런 그 모듈이구나 정도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실 모듈은 루트 모듈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러하고 프로바이더를 이 루트 모듈에서 관리를 해줘도 되겠죠. 사실 뭐 그게 안 될 건 없는데, 이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객체 지향이라는 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MVC, MVP, 뭐 MVVM 뭐 이런 여러 디자인 패턴과 뭐 그 이상 또 다른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분할해서 아까 이제 의존성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듯이 이런 식의 관리하는 거 목표로 두잖아요. 그래서 Nest.js도 이 아키텍처 구성에 따라서 사실은 모듈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 모듈의 구성 요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표로 사실 만들려고 했던 건데, 뭔가 실패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프로바이더스, 그러니까 모듈 간 공유가 가능한 의존성 요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죠? 배웠던 그런 그 내용들인 거고, 컨트롤러스는 해당 모듈 내에서 정의되고 객체화되어야 하는 컨트롤러들, 프로바이더들의 컨슈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였고,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를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임포트는 해당 모듈에서 임포트하는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모듈 내에 없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익스포트는 해당 모듈에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 중에 다른 모듈에서 임포트 하는데 사용 가능한 것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다른 모듈에서, A 모듈에서 B 모듈에 있는 것들을 임포트 하기 위해서는 B 모듈에서 A 모듈에서 임포트 할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익스포트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모듈에서 익스포트를 해준 프로바이더를 B 모듈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고, B 모듈에서 익스포트를 해준 프로바이더를 A 모듈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듈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그 모듈에 해당하는 프로바이더들이 모듈 단위로 관리가 되고, 그거를 막 갖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모듈이라는 게 프로바이더들을 캡슐화해요. 캡슐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개념의 그 캡슐화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익스포트 하기 전에는 다른 모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바이더를 이 모듈에서 임포트하고 저 모듈에서 임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Nest.js 앱이 컴파일 될 때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모듈의 어떤 구조를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처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피처 모듈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 꺼내서, 피처 모듈은 이런 그 어떤 그 특정한 기능이랑 구조를 위해서 작성한 코드들을, 뭐 관리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 위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모듈, 루트 모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라우팅 관련 아키텍처에 따라서 아마 그 어떤 기준으로든 나눠진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모듈이 나눠지고 그 밑에 이제 피처 모듈을 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3단계가 되진 않을 텐데 요렇게 정말 기능 단위로 어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걸 피처 모듈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스트.js의 사실은 뭐 어떤 예시인 거지 꼭 저렇게 3단계로 꼭 나눠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적에 맞게 내가 잘 구조를 잡을 수 있게 해놓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모듈은 이제 특정한 기능과 구조를 위해서 작성한 코드들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인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보다 이제 범위를 좀 지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하고 거대해지면은 코드들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분산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캐치 모듈이라고 하는 얘는 캐치 폴드에 있는 캐치 모듈이라고 하는 얘는 캐치만 관리를 하는 거고 이 코어 모듈에 있는 얘는 코어만 관리를 하게 하는 거지. 우리 앱 모듈에서 얘를 둘 다 관리하면 너무 이제 빡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치 모듈은 피처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캐치 모듈에서 이렇게 그 기능들 가끔 컨슈머랑 프로바이더를 지정해줬고, 그리고 이 캐치 모듈은 이 앱 모듈에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얘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빼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캐치가 not found가 됐죠. 아까까지 분명히 잘 됐는데. 그래서 꼭 이 모듈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넣어주면은 새로 고쳤을 때 다시 얘가 실행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드 모듈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뭐 쉐어드 모듈이라고 이제 막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사실 이제 피처 모듈인데 이런 거랑 좀 다른 거는 얘가 뭔가 우리가 좀 공통으로 막 쓰이는 어떤 거를 좀 만들었다고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모듈, 유저스 모듈에서도 그 쓰이고, 우리가 예제를 이제 작성하면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뭐, 오더스 모듈에서도 쓰이고, 챗 모듈에서도 쓰이는 기능이 담겨 있는 어떤 모듈이 있다. 근데 얘를, 이 각각의 모듈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일단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모듈이 싱글턴이라는 건데, 어,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싱글턴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앱 내에서 단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기체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싱글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싱글턴 클래스를 다룰 때,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프론트에서 우리가 이제 뭐 HTTP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싱글턴으로 다뤄서 클라이언트에서 그 백엔드로 가는 리퀘스트를 뭐 그 해당 싱글턴 클래스 내에서 뭐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싱글턴 클래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듈이 싱글턴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듈이라는 거가 이 네스트.js 앱을 구성하는 어떤 조직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여러 개의 객체가 여러 가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아마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 쉐어드 모듈에서 얘가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캐치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게 좀 하고 싶은 거죠. 여러 곳에서 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위에 봤을 때 사실 동일한 개념 뭐 쉽게 얘기한 건데 익스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여기서도 캐치 서비스를 이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코드에서 캐치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예제 코드를 보면 캐치 서비스는 다른 데서 쓰지 않고 있죠. 다른 데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 비슷한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만. 그래서 얘를 원래는 저희가 예제할 때는 이제 명령어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도그스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도그스를 만들어 치고 얘는 도그스 컨트롤러 그리고 얘는 뭐 도그스 모듈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도그스 서비스가 됐다라고 쳐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도그스, 여기도 도그스 이렇게 해주고 도그스 서비스는 사실 뭐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가 없고 또 이제 도그스 모듈을 지워버렸네. 도그스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도그스 서비스는 사실 필요 없고 도그 모듈은 이제 도그스 컨트롤러 가져온 거고 얘는 캐치 서비스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운 거를 써본다고 했을 때 이 도그스 컨트롤러에서 캐치 서비스를 쓰려면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넣어줘야 되고 그죠? M 모듈을 했을 때 얘는 도그스 모듈이 또 여기에 도그스 모듈을 생각보다 지우면 안 됐네요. 아닌데 안 지워졌네. 예, 도그스 모듈이 있고 도그스 모듈이 이렇게 선언이 돼줘야겠죠. 선언이 돼줘야 되고 이제 도그스 컨트롤러에서는 캐치 서비스는 요 경로가 아니죠. 요 경로가 아니고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줬고요. 그럼 얘를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되는데 캐치를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문제없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근데 도구스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얘가 임포트를 이렇게 다 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됐는데 이거 제가 착각했어요. 요게 임포트를 여기서 이제 같이 해주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면은 여기서 또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메인의 앱 모듈에서 임포트를 다 해줬기 때문에 요거 지금 다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되고요. 요거는 이거 설정을 다르게 해줘야 돼서 예제를 하면서 제가 요가 다시 안 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예시를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듈에서 리익스포팅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임포트 한 걸 다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듈 내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닌데 그래도 얘를 임포트한 걸 이렇게 익스포트 해가지고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을 또 이제 할 때 모듈에서도 이렇게 생성자로 우주선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듈에서는 요거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어떤 설정을 좀 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모듈인데 이게 이 네스트.js에서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모듈을 캡슐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다른 모듈에서는 이제 다른 모듈의 어떤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할 수가 사실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저희가 요거는 예제할 때 하고 일단 설명으로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수가 없어서 만약 어떤 특정 이 프로바이더들을 우리가 이제 임포트 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다 쓰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들 수가 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글로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모듈 위에 이 글로벌 데코레이터를 붙여가지고 그냥 글로벌 처리를 하면 얘가 어디서든 그냥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단 한 번만 등록이 돼야 돼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모듈을 다 이제 글로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루트 모듈이나 뭐 코어 모듈로만 활용을 해서 글로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위에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글로벌 처리하거나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들이 꽤 우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모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실 저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아래처럼 커스텀 모듈을 좀 그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모듈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우리가 모듈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를 직접 만들면서 포르투라고 하는 포르투라고 하는 타입을 다이나믹 모듈로 지정해주고 여기다 우리가 어떤 걸 리턴을 할지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듈은 이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리턴을 하고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프로바이더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는 게 아니고 해당 코드를 직접 짜가지고 우리 짠 코드에 프로바이더를 넣어주고 익스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결국 다이나믹 모듈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정적으로 저희가 이미 정해진 어떤 코드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정해진 클래스들을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하게 그때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그 다이나믹 모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모듈까지 저희가 요거를 그 확인을 했고요. 어, 모듈까지 했고 이제 미들웨어랑 익스텐션 필터 한 다음에 심플 API 하는 식으로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지금 하는 내용들이 근데 뭐 너무 혹시 쉽거나 아니면 너무 설명이 뭐 좀 띄엄띄엄 된다든지 제가 이제 왜냐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반영을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휴식을 가지고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그리고 5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듈까지 해봤고 이제 미들웨어를 확인할 건데요. 미들웨어는 이제 우리가 그 라우트 핸들러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로 라우트가 이제 각 라우트에 이제 해당하는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그 함수들로 호출이 되는데 그때 그 전에 리퀘스트 단 혹은 리스판스 단에서 저희가 뭔가 작업을 해서 컨트롤러에 전달을 해주고 응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컨트롤 전달을 해주거나 리스판스 단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코드가 가능한 함수인 거죠. 미들웨어를 언제 쓰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뭐 롤을 정해서 어, 특정 토큰이 있어야지만 특정 API로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때 각각의 API마다 그 토큰의 적합성을 우리가 검토를 하기 어려우니까 미들웨어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들웨어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에 접근 및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그 코드고요. 어, 넥스트 미들웨어를 사용을 해서 스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그 칸이 이렇게 쌓이듯이 이제 구성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 미드웨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그 코드가 쌓이면서 그 미드웨어 A가 실행된 다음에 미드웨어 B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 이제 미드웨어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얘는 그 넥스트 미드웨어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리먼트를 해주고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주는 거는 뭐 자바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유즈 함수가 있는데 유즈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리고 넥스트 펑션을 받아서 리퀘스트나 이런 걸 이제 컨솔로 찍지는 않았지만 넥스트로 이렇게 호출되도록 선언을 해줬습니다. 어, 우리 여기 이제 코드 보면은 코에
이 로깅 인터셉터가 있어요. 네, 로깅 인터셉터가 있어서 그 로깅 인터셉터로 해서 이렇게 인터셉터 코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먼에 보면은 미들웨어에서 로그 미들웨어 이렇게 해서 로컬 미들웨어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어플라잉 하려면 이 모듈에 미들웨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컨피겨 함수를 활용을 해서 미드웨어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앱모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 미드웨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컨피겨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앱모듈이 네스트 모듈을 상속을 해줘야 돼요. 네스트 모듈 인스페이스를 상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앱모듈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불러와줘야 되고, 그죠? 얘도, 이 불러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커맨드 점을 누르면, 이렇게, 빠른 수정으로 돼서 어떤 식으로 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커먼에서 얘를 가져오지 않아도 여기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로고 미들웨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미들웨어가 그러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가 아까는 아마 없었는데 보시면 아까는 아마 리퀘스트가 없었죠. 얘가 리퀘스트가 없었는데 컨피겨로 저희가 미드웨어 컨슈머를 가져와서 컨슈머 어플라이를 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뭘 가져오는지 좀 보고 싶으면은 로고 미드웨어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퀘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리퀘스트 항목이 쭈루룩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어떤 그 컨트롤러 코드 내에서 얘를 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미들웨어로 다뤄서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퀘스트 메소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는 이제 그 라우트를 그냥 캐치로 저희가 해준 거거든요. 얘가 캐치로 해준 건데 여기서 저희가 캐치로만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리퀘스트가 뜨는데 얘를 도구스로 하면 안 뜹니다. 도구스가 지금 써서 도구스로 하면은 얘가 안 떠요. 안 떠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도구스로 해줘야 되는데 네. 해주면 이제 뜬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라우트를 이걸 적용을 해주는데 근데 메소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스트링만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체를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리퀘스트 메소드가 지금 cannot bind인 리퀘스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얘를 또 가져와서 하면은 이제 메소드까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하면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얘를 우리가 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못 가져오죠. 왜냐하면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호출할 때 무조건 get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메소드가 맞지 않아서 이 미드웨어가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유용하게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웨어 컨슈머인데 이 컨슈머는 헬퍼 클래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포워라초에서 뭐 싱글 스트링, 멀티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드를 해서 그냥 여기에 그 캐치, get 메소드, 그 캐치, 포스트 메소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저희가 등록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 파라미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넥스트.js에서도 경로에 뭐 특정 단어가 있으면 모두 그 경로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와일드 카드 라우팅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 그 라우팅 경로를 파라미터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드로 하면 사실은 이 경로를 넣고 그 다음에 해당 컨트롤러가 이제 호출이 되게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웨어를 이런 식으로 함수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제 지금 보면 제가 클래스로 돼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로 돼 있는데, 얘를 그냥 우리가 함수형으로 넣는 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은 동일한 기능인데, 얘가 보면은 리퀘스트 가져오고, 리스폰스 가져오고, 넥스트 가져오죠. 가져오고, 넥스트를 하는데, 얘는 클래스의 기능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메소드도 없고, 딱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형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듈에서도 이제 로거 미드웨어가 없으니까, 그럼 로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왔죠. 미드웨어에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게시고 다시 개소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함수형 미들웨어도 적용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음, 약간 뭐 클래스를 쓰는 경우는 계속 클래스로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타입스크립트는 기존의 이런 클래스 기반의 언어가 좀 익숙하셨던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형보다는 클래스형으로 많이 코드를 좀 짜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들웨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 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필터까지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건 좀 이제 어느 정도 안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부터는 이것까지 하고 좀 지겨운 설명은 이제 거의 끝이 났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제로 한번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스트.js에 내장된 예외 처리 이제 음, 레이어를 제공하는데 네스트.js는 이제 예외 처리를 사실 우리가 백엔드에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백엔드 같은 경우는 무중단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앱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스트.js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 처리 같은 거를 내장으로 돼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내부 예외 처리 코드에 의해서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스폰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네스트에이스는 이제 글로벌 익셉션 필터를 통해서 예외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HTTP 익셉션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HTTP 익셉션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기본 에러, 이렇게 인터널 서버 에러를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가 좀 더 내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어떤 내부 코드를 작성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get의 find all이라는 코드에 예외 처리를 발생시켰는데, 여기 find all에 지금 이렇게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throw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throw를 했을 때, HTTP exception이 없으니까 얘를 가져와 주고, 얘도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가져와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주고, 그리고 파인더리가 그냥 캐치를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캐치를 다시 들어가면 스테이터스 코드 403 포비든이라고 하는 메시지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정확하게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비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타고 들어가보면 숫자가 403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와 같은 이제 에러 관련 제이슨 메시지를 응답을 하는데 이 HTTP exception 같은 경우는 리스판스 부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부분만 오버라이딩 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스트링을 전달하면 되고 이 제이슨 리스판스 부분을 아예 오버라이딩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안에 메시지가 요 뽑이는 부분이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이터스 코드 403 메시지 포비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스테이터스로 얘를 바꿨고 그죠? 에러도 이 메시지도 에러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다시 했을 때 해보면 이렇게 스테이터스하고 에러로 이 아예 오브젝트 바디 메시지 자체가 수정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때 약간 원하는 대로 좀 서비스를 잘
에러 메시지까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네스트에이스 이제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는 아마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I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CLI로 저희가 명령어를 만들 건데 CLI 명령어는 우리가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스트에이스 가면 일단은 제가 하는 거를 가지고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트로덕션 가면은 이렇게 네스트 뉴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는 CLI가 나오죠. 근데 요 밑에 왼쪽에 보시면 CL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I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거에 맞게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윅에 여기서 심플 API 여러분 이제 이걸 안 가졌으면 npm i 글로벌 태그를 달아서 어디서든 nest.js CLI를 실행할 수 있게 글로벌 태그를 달아서 일단 nest.js CLI를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먼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est new simple API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최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 API가 저기 있으니까 nest new simple API 2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드가 생기는데 which package manager would you love to us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npm을 쓰겠습니다. 뭐 얀을 쓰셔도 되고요. 수업 때 첫 번째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모듈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 해당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cd simple api 2로 들어와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열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코드가 우리가 늘상 보던 캐치 코드하고 다르게 이렇게 소스에 앱 컨트롤러만 이렇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얘를 실행시키려면 저는 npm으로 패키지를 스택했기 때문에 얀이 아니라 npm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npm i 명령을 통해서 노드 모듈을 설치를 해주고 실행은 이렇게 패키지 js.json에 가면은 실행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있고 npm 스타트 dev가 있는데 스타트 dev가 노드문과 같이 수정이 될 때마다 재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npm run start dev 이렇게 해서 예제 소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자 실행이 이제 use 제가 아까 사용하던 샘플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네요. 샘플 코드를 얘는 반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그러면 이제 실행하면 껐으니까 이제 로커스트 3000에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next application successfully started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헬로 월드가 뜨고 소스의 앱 컨트롤러 보면은 얘가 get hello가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입니다.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느낌표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걸 저장을 하면 앱이 대시작이 되고 새로 고치 해보면 이 앱에서 내가 만든 앱에서 잘 실행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무슨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찾기 이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상품 등록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찾기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처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컨트롤러 서비스 모듈이 일단 필요한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스에 뭐 유저스를 만들겠죠. 유저스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복사를 해서 혹은 아마 직접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저스 컨트롤러 그리고 얘는 유저스 컨트롤러가 될 거고 그죠? 유저스 컨트롤러가 될 거고 모듈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들도 아마 다 이렇게 복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유저스 모듈 그리고 앱 서비스도 유저스 서비스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유저스 모듈은 이제 이 앱 컨트롤러와 앱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죠. 얘는 유저 컨트롤러와 유저 서비스를 쓰는데 유저 컨트롤러는 이를 바꿔줬고 유저스 서비스는 아직 이름을 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유저스 서비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듈에서 얘는 유저스 컨트롤러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유저스 서비스를 등록하겠죠. 왜냐? 우리가 모듈 내에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로 얘를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 컨슈머로 컨트롤러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얘는 앱 서비스를 쓰지 않고, 얘는 유저 서비스를 쓰겠죠. 유저 서비스. 유저스 서비스를 쓸 거고, 유저스 서비스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컨솔을 가져오고, 얘는 유저스 서비스의 게텔로가 될 거죠. 이렇게 아마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저스 컨트롤러를 우리가 구축을 했으니까 해보면 얘가 뜨지 않고 얘를 유저스 이렇게 해줬을 때도 아마 뜨지 않습니다. 아, 왜 안 떴을까 했을 때 M 모듈에 얘를 우리가 가져와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잊었어요. 그래서 유저 모듈, 유저스 모듈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유저스 서비스 헬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W가 없었죠. 해보면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사실을 짜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계속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쉽죠.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고 모듈 만들고 서비스 만들어서 각각을 이렇게 연동을 해주면 되는데 앱 모듈에도 막 등록을 해줘야 되고 이게 조금 이게 깜빡 뭔가만 잘 안 해줘도 연동이 안 되고 컴파일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잘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REST.js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여기 보면 이 nest generat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generate and modifies files based on schematic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 어떤 경로가 있잖아요. 뭐 클래스, 컨트롤러, 데코레이터, 필터, 게이트. 우리는 필터, 게이트, 가드 이런 거 배우진 않았지만, 그죠? 컨트롤러, 딱 봐도 우리가 아는 거, 인터페이스, 미들웨어, 모듈, 프로바이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그죠? 그리고 특히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CRUD 리소스를 아예 만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 저희는 근데 이 리소스를 쓰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만들면서 할 건데, 이게 간단하게 이 명령어를 통해서 nest g 그리고 schematic 그리고 name을 쓰면 얘가 생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럼 이제 유저 모듈이 없어졌죠? 유저 모듈이 없어졌는데 nest g 그리고 모듈을 우리가 하려면 여기 보면은 모듈이 있는데 에모가 약하죠? 에모만 해주면 됩니다. 에모 유저스로 이렇게 칠게요. 터미널을 치면 얼마 있다가 create source users module .t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아예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여기 users module .ts 파일이 생기고 users 모듈이라는 파일명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src app.module.ts에 보면은 이렇게 유저스 모듈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스 모듈을 내가 직접 만들면서 아까처럼 임포트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만들면 코드 내에 필요한 부분에 임포트 처리 등이 자동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이제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래서 컨트롤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nest g co users 이렇게 하면 좀 있으면 이렇게 컨트롤러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이 컨트롤러 파일과 함께 컨트롤러 스펙 파일,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를 하는 코드도 같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유저스 내에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그런지 이 유저스 컨트롤러가 유저스 모듈에 자동으로 컨트롤러스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업데이트 보시면 유저스 모듈이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또 만들어 볼 건데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nest g c users 이렇게 하면은
S인데 제가 GS 유저스 방금 봤는데 이상하게 썼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도 컨트롤러랑 동일하게 모듈에 자동으로 프로바이더로 추가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어, 서비스 파일하고 서비스 스펙 파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자 이제 태그도 여기 알아서 들어갔죠? 태그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회원가입, 그죠? 사인 업, 그리고 사인 인, 바인드 아이디, 그리고 에딧 유저, 에딧 뭐 유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의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서 타입 ORM으로 만들 건데, 오늘까지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API를 만들어 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 앱 컨트롤러에서 생각했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우선은 컨트롤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컨스트럭터를 해서, 그죠? 그리고 서비스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는 어떤 그 기능을 라우팅에 해당하는 거는 앱 컨트롤러에서 작성을 할 거지만 실제 로직의 어떤 그 안에 기능적인 거는 서비스에 담을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리드 온리 동일하게 가져 우리가 늘상 보던 그대로 컨트롤러에서만 유저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일단 객체를 생성자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스 서비스는 유저스 서비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빨간 줄 나오는 건 이 프리티어 아 개셋 때문이었네요. 네, 여기는 그냥 프리티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또 앱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렇게 get으로 해서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t으로 해서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포스트로 할 거잖아요. 포스트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수명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일단은 서비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sign 업으로 저희가 해놓고 그리고 유저스 서비스인데 유저 서비스에서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사인업을 우리가 어, 여기다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사인업 만들고 일단 return 뭐 사인업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인업이 되겠죠. 그러면은 포스트로 일단은 저희가 해서 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맨을 일단 실행을 시켜서 이 서버를 역시 실행을 시켜주고요. 서버를 실행을 시켜주고 포스트맨으로 서버가 실행이 되면 사인업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컨스트럭터 임플런트가 뭔가 이게 여기서 요게 실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럼 포스트맨에서 이제 사인업을 제가 호출해 보면 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뭐 정보가 있는데 일단 상관없죠. 샌드를 해보면 이렇게 유저스 사인업 해보면 포스트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안 붙여줬기 때문에 아까 에러가 났고요. 그 태그를 다시 붙여서 도메인이 생성되게 하면 사인 업인데 싱 업으로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오타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면 이제 사인업이라고 뜨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바디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디 데이터를 저희가 그 받아오는 방법은 이 캐치 컨트롤러, 이 예제 소스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소스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여기에 이 body라고 하고 돼 있고 create cat dt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 코드를 봤을 때 일단은 dto라고 하는 거를 복사를 해올게요. 유저스로 복사를 해오고 그리고 bod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복사를 해서 포스트에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일단 body는
이렇게 저희가 그 Next.js 커먼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면 되는데 create cat DTO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일반적 타입스크립트에서 바디 같은 거로 우리가 가져올 때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객체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 해당하는 걸로 저희가 바디 데이터로 그 리퀘스트에서 바디 데이터로 온 거를 이 객체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그 받아서 컨트롤러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실제로 바디 데이터 같은 거가 이 포스트맨 등을 보내는 바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일단 그래서 이름을 일단 얘도 그냥 뭐 create user DTO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user DTO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유저네임 그죠? 그리고 is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패스워드가 되고 얘는 지울 겁니다. 근데 클래스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있는 is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스트링이어야지만 되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클래스 밸리데이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npm i save로 패키지.sn에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해주고 얘를 저희가 대부를 하겠습니다. 대부를 하고 그럼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제 얘는 유저 create user DTO고 얘를 그럼 우리가 이제 const 얘는 create DTO에서 저희가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포스트맨에서 저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보내면 이렇게 테스트 1, 테스트 1, 2 이렇게 찍혔죠. 그리고 포스트맨에서 저희가 얘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 이후에 체크되는 거는 제가 한번 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트링으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샌드를 했을 때 데이터가 오니까 얘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인업에서도 이 DTO를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사인업에서도 얘가 그냥 유저 크리에이트 그 유저 DTO를 받으면 되죠. 이렇게 받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create user DTO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깔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캣과 같이 저희가 일단은 내부의 내장 데이터베이스로 어레이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캣 서비스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가 있는데 캣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인터페이스로 유저를 만들도록 할게요. 유저 이렇게 만들고 얘는 유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네임이 될 겁니다. 패스워드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 캐시라는 걸 없애게 얘는 유저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유저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DTO가 왔을 때 const 얘는 그죠? 유저는 유저네임 그리고 얘는 유저네임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죠. 이제 const create user DTO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이렇게 일단 암호화를 할 건데 일단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is 푸시 유저스 푸시 해서 유저를 넣으면 그죠? 유저를 넣으면 유저 들어갔고 그리고 얘는 저희가 저장이 된 유저를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 이제 리턴 타입은 유저가 되겠죠? 리턴 타입은 유저가 되어야 될 거고, 타입스크립트는 리턴 타입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얘는 유저 이렇게 돼야지 잘 맞을 겁니다. 얘는 없으니까 얘를 가져와라 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가져올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포스트만 해보면, 샌드 해보면 실제로 가입된 유저가 이렇게 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인인을 할 건데, 사인인까지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걸 좀 암호화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사실 만들면 되죠. 그래서 포스트 사인인. 이게 이제 라우팅이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인 하고 이제 바디는 일단은 저희 동일하게 요 create user DTO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DTO 쓰고 create user DTO 이렇게 쓰고 사인인의 결과는 일단은 뭐 불리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는 사실 이제 얘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인인 코드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서비스에서 사인인 이걸 해놓고 create user DTO는 create user DTO의 타입이고 얘는 불리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user DTO에서 얘를 가져오겠죠. 유저네임 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create user DTO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반복문을 돌릴 건데 뭐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게 for each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for each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users 아이템을 해놓고 뭐 간단하게 let us check는 false 이렇게 해놓고 return us check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if item의 얘가 이제 타입이 있기 때문에 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을 했을 때 저희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저네임과 아이템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면 us 체크는 true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계정이 있는 거니까 이제 사인인을 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 컨트롤러에서도 return 해서 그냥 이 서비스에 사인인 코드를 넣으면은 이제 타입도 잘 맞고 잘 들어갔죠. 우리 아까 사실은 넣은 것도 이제 어레이가 초기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업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사인인을 해보면 유저 쓰고 해보면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밀번호가 만약에 없을 때 false가 떴죠. 네, 없어서 이렇게 로그인 사인인을 우리가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PI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암호화 그리고 뭐 회원가입 그리고 상품 등록 이런 것들 수요일 등록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 또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뭐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쉬시고 이제 9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꺼놓고 했었네요. 소리를 꺼놓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암호화를 할 건데 이 비크립트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비크립트 모듈을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이브로 비크립트 모듈을 설치를 해줬고요. 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이제 npm에서 비크립트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빅테크를 가져와서 요런 이제 그 콜백 함수 내에서 두 번 이렇게 그 호출을 해서 썰트가 만들어지면은 해시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썰트 싱크를 사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할 거고 이
사인업을 했을 때 저희가 썰트를 이제 만드는데 썰트 라운드는 여기 보시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이 플레이 패스워드는 이렇게 저희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고 패스워드는 이제 이 해시 패스워드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고 저희가 썰트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조회를 할 때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여기다가 썰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트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썰트도 저장하겠죠. 썰트도 저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포스트맨을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맨 해보면 사인업을 하면 이렇게 패스워드하고 썰트가 같이 저장이 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요거도 뭐 사실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밀번호를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해당 비밀번호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썰트라는 값을 넣어줘서 보다 이 비밀번호 원래 비밀번호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썰트를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인을 할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 코드로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해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일단 썰트는 뭐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하면 되고 이 해시 비밀번호가 이제 썰트 썰트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썰트는 오히려 이제 아이템에서 가져오는 값이 될 거고 이 패스워드와 저장된 썰트로 만들어낸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실제로 아이템 저장된 패스워드가 동일하면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로그인 체크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샌드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근데 false가 나요. 근데 요거를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콘솔을 찍어보면 여기서 콘솔을 찍어서 어스 체크를 해보고 이 반복문 내에서 이렇게 어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인업을 해야겠죠. 등록을 하고 사인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요게 그 아까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됩니다. 네. 또 뭐 등록을 해보고 또 이렇게 등록을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 1, 2, 3으로 또 이렇게 로그인 해봤을 때 또 이렇게 잘 트루가 뜬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회원가입이랑 사실은 로그인을 다 만든 형태죠. 지금 다 만든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find id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i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유저 인덱스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찾게 됩니다. 지금 사실 유저 인덱스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덱스를 했을 때 그 포스트는 이렇게 바디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get으로는 어떻게 가져오냐? 사실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예제 코드에서 컨트롤에 이 get id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가져오는 코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을 가져오고 얘는 저희가 뭐 id 파람 해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파이프를 했는데 할 수 있는 파이프를 했는데 얘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셉 아니고 파이프 이렇게 있는데 커먼을
일단 그대로 그냥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쓰진 않지만, 그럼 다 쓰진 않지만, 여기서 파이프 보면, 여기 파이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 이 파이프라고 하는 게, 어, 인트인지를 체크를 해주는 이런 그 코드구나 정도로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제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레이데이션 파이프에서. 그래서 npm i save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유저 컨트롤러에서 이 넘버를 아이디를 가져올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쓰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냥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뭐 예제 코드가 있으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콘솔 리턴으로 해서 리턴 콘솔로 아이디는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유저스에서 add request에서 get으로 find id 하고 roast 3000 유저 아이디에 get은 일단 요거는 뭐 딱히 없는데 뭐 3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send 하면 유저스에 send 하면 이런 식으로 3이 찍혔죠. 얘는 저희가 이제 유저 인덱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유저 인덱스로 사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유저 서비스에서 이 유저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ind id로 할 거고, 얘는 그냥 뭐 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넘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를 이제 리턴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을 우리가 찾게 될 거고 이 반복문을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this users for each item 이렇게 하고 if 하고 유저 아이디는 그죠? if this users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this users의 유저 idx의 유저네임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는 저희가 얘는 그냥 return this 유저 서비스에 find id에서 유저 idx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얘는 find id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타입은 이제 스트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면 리턴 하면 이제 3회 당하는 거 없으니까 이미 꺼졌고 그러면 사인업에서 우리가 샌드 해서 가입을 해주고 오죠. 가입을 해주고 find id는 인덱스를 일단 0으로 넣어야 될 거예요. 어레이 0이니까. 그리고 이를 하면은 이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예외문을 하나 만들어 사실은 줘야겠죠. 줘야 돼서 if this users의 length가 length가 유저 idx보다 크면 이게 가능한 거죠. else는 return 스트링으로 뭐 not found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에러를 보내야 되지만 일단은 에러 처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을 했을 때는 이제 유저 not found 뜨겠죠. 왜냐면 유저 아예 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한 몇 개 더 넣고 find id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저가 뜨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5를 하면 not found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find id를 해봤고
그래도 이제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포스트, 그리고 그 개설해 봤는데, 이제 뭐, 사실 여기도 뭐 이렇게 접목된 아이디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PI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원래 해야 된다는 걸 아시리라고 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포스트, 겟, 뭐 딜리트 뭐 이런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고쳐도 되겠죠. 이렇게 이거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 그리고 이제 해치를 해볼게요. 이 REST.js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사실은 풋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수정할 때는 풋, 그리고 일부만 수정할 때는 패치라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귀찮으니까 전부 풋으로 사실 수정하는 경우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넷스JS에서는 뭐 패치를 쓰는 그런 경우 패치를 써라고 그냥 거의 권장을 아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 user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실은 이 바디 이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디 어 create user를 그대로 사실은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일단은 여기서 이제 쿼리로 가져오고 할 수가 있고, 바디로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DTO로 여기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업데이트 유저로 만들어 놓을게요. 업데이트 유저로 만들고, 얘는 업데이트 유저 DTO고, is 넘버를 가져오는데, 얘는 유저 idx로 하겠습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사실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저는 그냥 바디에다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저희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이 패치 경로에다가 저희 넣어서 그냥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여기서 업데이트 유저 DTO는 업데이트 유저 DTO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수정을 한 그냥 유저를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내용이 뭐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서비스에서도 업데이트 유저를 만들 거고, 그죠? 여기서 업데이트 유저, DTO는 업데이트 유저, DTO가 될 거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 사인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죠?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제 유저 IDX를 우리가 가져왔죠. 그래서 if this users length가 IDX보다 크면 저희가 이제 이거 수정을 할 거고, 그죠? 수정할 거고, 아니면 그냥 얘는 뭐 여기 동일하게 유전 아카운트 이렇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이 푸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해당 인덱스 안에, 인덱스는 이제 이렇게 유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유저가 이렇게 될 거고, 유저가 되니까 얘가 유나 파운드가 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 any. 일단은 얘는 any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러도 일단 any로 그냥 하고, return
디스 유저 서비스에 업데이트 유저에 업데이트 유저 DTO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뜬 게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 업데이트 유저에서 에러가 떴는데 유저 IDX가 아마 그냥 넘버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 이상하게 바꿨네요 제가. 크리에이트 유저 DTO고 얘가 업데이트 유저 DTO인데 얘를 is int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꼬여서 다시 얘를 가져오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DTO도 다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도 뭐 그냥 parse int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arse int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이슈가 있었던 게 여기도 좀 많이 꼬였네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주고 업데이트 유저 DTO도 다시 이렇게 이렇게 고 가져와주면 네. 아까 이 DTO 좀 잘못 넣어주고 한 것들이 많아서 좀 이제 이상하게 된 게 많았는데 이제 어 제가 이제 바꿔준 게 일단 여기를 아이디로 하지 않고 유저 아이디로 다 이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DTO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레이를 해당 유저로 바꿔주는 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 DTO를 한번 업데이트 유저 리퀘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유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고 로컬호스트 3000 유저스 아마 이게 제가 경로를 아예 설정을 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패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사인인을 이렇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제가 제이슨으로 얘를 보낼 거고요. 보낼 거고 유저 idx를 1로 하고 edit 1 edit 2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이제 알려면 전부 아마 가져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get lis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전체 유저 리스트를 가져오는 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저 어레이가 됐고 얘는 그리고 유저 서비스에서는 이제 find all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find all 이렇게 해서 유저 어레이가 될 거고 얘는 return 그냥 this users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는 얘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얘를 find all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et 리스트에서 애들 리퀘스트에서 그냥 get 리스트 유저 get 유저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 호스트 3000의 유저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인업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 하고 유저 리스트 할 때마다 가져와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사인업 뭐 to 이렇게 하고 게리스트 하면 이렇게 가져와질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오는 걸 확인했고, 하나를 그럼 업데이트를 해봐야겠죠,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면, 두 번째 인덱스, 그 유저 아이디엑스가 1이니까 두 번째 아이템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엑스가 파운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로 그 랭스를 찍어보고, 또 유저 아이디엑스를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쓸 때 다시 사인업을 좀 몇 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해주고, 어, 패치 업데이트 유저를 했을 때, 유저 IDX인데, 업데이트 유저에도 유저 IDX로 적었는데, 제가 유저스 IDX 여기서는 넣어서, 유저 IDX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하면, 이제, 이거 뭔가 바뀌었고, 게리스트 하면은, 두 번째 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딜리트도 뭐, 저희가 뭐 비슷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태그만 이렇게 딜리트로 바꾸고, 데코레이터 넣어주고, 저희가 코드를 딜리트하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스웨거라고 하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저희가 스웨거라는 걸 한번 적용해보고, 뭐 상품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웨거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막 API를 만들다 보니까 API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경로를 알지만 막 실제 클라이언트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API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서를 항상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실무에서는 스웨거로 일단은 하고, 프로젝트를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작업을 하다 보면 API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백엔드 개발을 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가 사실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문서를 작업을 해서 뭐 1.0, 뭐 API 1.2, API 1.3 이런 식으로 계속 한글 파일을 보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최신 1.5인데 1.3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1을 갖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API 경로에 이 API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딱 같이 붙어 있으면 가장 최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를 이제 스웨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오픈 AP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일단은 그 기존에 이제 스웨거를 쓰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버전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서 구축을 해줘야 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날짜가 달라서 이 버전을 했을 때 컴파일 에러가 뜨면은 그때 맞는 스웨거 버전을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스웨거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스웨거가 좀 설치가 되겠죠. 스웨거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스웨거 UI 익스프레스도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스트.js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설정이 사실 익스프레스로 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모듈이나 세팅이 기반이 된 모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페스티파이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다르게 페스티파이 기반의 모듈로 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설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트스트랩 코드 내에 우리가 이 main.ts 보면 이렇게 부트스트랩 코드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리슨 안에 이 config 파일을 넣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웨그 모듈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제 이게 익스프레스에서 넣는 방식이 굉장히 그냥 유사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캐치 이그젠플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뭐 심플 이그젠플을 해놓고 심플 API 디스크립션 add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스웨그에도 API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로스트 3000에 API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이 문서가 나와요.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캐치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애주고 저장하면 새로 고침하면 캐치 태그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디폴트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유저스는 유저스로 제가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유저스 컨트롤러에 가면 이쪽에서 저희가 API 태그라는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웨거에서 딱 가져지죠. 여기서 저희가 얘를 유저스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이 유저스로 묶입니다.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왜 있냐, 얘가. 제가 앱 컨트롤러에 실제 코드가 하나 있죠. 얘를 주석 처리해주면, 얘 사실 쓸모없는 애니까 주석 처리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디폴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그 설정한 그런 코드들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execute 하면 저장이 되고, 게리스트 같은 걸로 가져오면, 그죠?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와지고, 유저스는 얘는 3을 하면 안 되겠지만 0을 하면 가져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예시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이제 할 거고, 이렇게 이제 유저까지 수익을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또 상품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CRUD로 또 상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API를 마저 연습을 할 거고,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이 CLI 명령어를 보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스지에 들어가서 네스트 G에 컨트롤 모듈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게 모듈을 만들고 서비스 컨트롤러 혹은 컨트롤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컨트롤을 먼저 만들고 모듈을 만들면 컨트롤 만들 때 모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세팅 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스트 G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렇게 CO가 있죠. CO. 그래서 뭐 굿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굿즈가 생겼습니다. 그죠? 생겼고, 잘못했네요. 제가 모듈을 먼저 만들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컨트롤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굿즈 이렇게 하면 굿즈가 생겼죠. 굿즈가 생겼고 어 다시 컨트롤러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단순 CRUD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앱 모듈에서도 뭐 얘를 지워주고 다 쓸모없으니까 nest g 그리고 res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물어보죠. REST API 뭐죠? 물어보는데 저희는 REST API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Y로 일단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소스의 굿즈에 뭔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죠? 굿즈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DTO도 심지어 많이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엔트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고,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로컬이 아니고 run alt tab 이렇게 보면 앱 모듈에 이제 굿즈 모듈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굿즈 해보면 태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뭔가 되게 딱 많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은 어떤 약간 CRUD에 해당하는 걸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 Nest.js에서는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게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굿즈 모델, 저희가 모듈을 살펴봤을 때 굿즈 컨트롤러, 굿즈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별로 뭐 특별한 거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즈 서비스, 일단 굿즈 컨트롤러를 먼저 가봐야겠죠. 가보면 우리가 했던 뭐 바디로 크리에이트 굿즈 DTO 있는 거, 굿 DTO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파람으로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패치로 아이디가 들어가 있어.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업데이트 DTO로 하지 않고 경로에다 아이디를 넣고 가져오게 했죠. 그리고 바디로 업데이트 DTO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브에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여기 특이한 거 보면 이제 플러스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증가 명사절을 붙이면 얘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처럼 8세인트나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를 넣어서 간단하게 한 거고요. 이 코드들을 또 서비스에 있는 코드들을 한번 봐야겠죠. 서비스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 일단은 굿즈 서비스 크리에이트 보면 이렇게 딱 되고 여기에 리턴으로 여기서 이제 굿즈를 너가 해라. 크리에이트 해라라는 거고, 그죠? 파인더는 이렇게 액션 리절트 리터스 올 굿즈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find one은 id로 해서 이 id 값이 스트링을 들어서 id가 잘 전달이 돼서 파라미터 전달이 돼서 리턴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업데이트 여기도 보면은 id하고 업데이트 DTO가 있어서 잘 체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무도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굿즈 컨트롤러에 저희가 API 태그를 붙여가지고 포스트맨을 한번 잘 되는지 호출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CRUD는 사실 직접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수정을 하면서 쓰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CLI가 굉장히 사실 유용한 기능이죠. 그래서 굿즈 어차피 이거 바디 필요 없으니까 근데 바디를 뭐 한번 이렇게 해보면 the action as new good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떴고 그죠? 굿즈에도 이렇게 그냥 this action returns all good 굿즈 이렇게 뜨고 굿즈에서 뭐 아이디를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서 보내면 이렇게 아이디가 가져져서 그죠? 가져져서 나오게 되고 패치에도 이렇게 아이디가 가져져서 나오게 되고 딜리트에도 이렇게 딜리트 아까 저희가 안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여기서 이 업데이트 DTO랑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한번 봐보면 이 크리에이트 굿즈 DTO는 일단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고 엔티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엔티티는 저희가 실제 타입업을 하면서 같이 배울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이 DTO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굿즈 모듈이랑 유저스 모듈이 합쳐서 이 앱 모듈로 가는 구조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특별히 소스 밑에 만들어라고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소스 밑에 그 모듈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굿즈 DTO가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굿즈 네임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넘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넣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업데이트 DTO도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파셜 타입이라고 해서 굳이 선언하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트 굿즈 DTO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언을 할 때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크리에이트 가보면 이렇게 굿즈 하우스 가보면 여기도 우리가 뭐 하나 만들어주고요. 프라이빗 언리 굿즈 등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내놓고 여기도 굿즈 네임 프라이스 넘버 굿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컨트롤러에 이제 서비스에는 여기다가 굿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this const는 create 굿즈 디테일에서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굿즈 네임이랑 프라이스를 가져올 수 있고 그죠? const 굿은 new 굿인데 얘가 굿즈 네임은 굿즈 네임 그죠? 그리고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굿즈, 푸시, 굿, 굿. 이렇게 하면은 될 겁니다. 유저를 만들 때,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리턴으로는 굿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희는 타입 스크립트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엔티티에서 가져오는 걸로 했었네요. 그래서 얘도 엔티티가 아니라, 어, 네, 인터페이스에서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타입이 아까 다른 경우에서 가져오던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에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뭐 포스트를 했을 때 쭉 프라이스 네임 BMW 프라이스 3,00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고 어 이렇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신기했던 거 특이했던 게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얘가 그냥 파셜리로 받아왔었잖아요. 얘도 근데 잘 받아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굿즈 네임과 그리고 프라이스를 업데이트 굿즈 디테일에서 가져왔을 때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굿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굿즈의 아이디가 굿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이 혹시 그럴까 요 디스 굿즈 아이디 얘를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타입을 굿으로 바꿔주고 얘는 인터페이스에서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도 업데이트 부분만 굿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로 한번 패치를 해서 바꿔보면 0 그리고 즈 네임은 이제 벤츠 그리고 프라이스는 뭐 4,00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면 잘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쉽게 굉장히 그래서 이게 DTO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API를 한번 만들어 봤고 어떤 식으로 해서 CLI를 활용을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도 만들어 보고 CLI도 만들어 보고 세우고도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좀 적용을 해서 타입 ORM을 적용을 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본격적인 API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